남편의 소비 습관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저의 남편은 수입이 있음에도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도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구매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가정의 재정 상황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생활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또한 부모가 모든 재산을 결국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 받을 복까지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로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커서 자주 갈등이 생기고 결국 제가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까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부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식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마음도 집착인지 아니면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감인지 스승님의 가르침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원가족 부모님들 다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남편하고 나와 뜻이 안 맞는 분도 있고 또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꼼꼼하고 너무 안 써서 부담이 되는 분, 또 너무 헤프게 잘 써서 고민되는 분, 또 이 재산을 적당히 관리해서 아이들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런 부담이나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일단 남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남편하고 경제적 관념이 다르고 운영 방법이 다르고 경제적 관념이 달라서 정말 그 돈을 아무리 벌어와도 남아있는 게 없고 저축하는 것도 없고 맨날 밑독에 물 붓는 것처럼 경제관념이 없는 남편하고 살 때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부인하고 산다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참 어렵다. 다만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경제관념이 없고 돈도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쇼핑도 마음대로 하고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으면서도 과분할 정도로 돈을 쓰고 또는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분수에 안 맞게 돈을 많이 쓰거나 관리를 못할 때는 반드시 대판 싸우더라도 경제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부부간에 한번 크게 싸우더라도 경제를 관리 잘하는 사람,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경제권을 가져야 되며 모든 통장을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통장, 경제권 이런 것을 최대한 합의하에 압수를 하고 좀 더 체계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싸우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어떤 경제적인 게 바르게 쓰게 되며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생기지 이 남편이 경제관념도 없고 바르게 쓸 줄도 모르고 이 수입 지출을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제를 관리를 못할 경우 또 무분별하게 돈을 써제낄 경우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그 집안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
이 타협을 봐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타협이 안 될 때는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경제권을 안 내놓으면 좀 이런 말하면 또 오해로 들으시면 안 돼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한 대 줘 패더라도 한 대 줘 패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진짜 때리란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질서를 잡아야 그 집안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부인은 철두철미하게 경제관리를 잘하는데 남편이 못해가지고 엉망이 되면 그것은 정말 옳지 못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그 집안이 경제 꼴이 한마디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꼴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타협적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주를 보면 식재가 발달한 사주가 있고 식재가 발달하지 않고 비겁이 왕한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비겁이 왕한 사주는 경제관념도 없고 관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다 날라가. 그래서 비겁이 남편이 왕한 사주라면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또 부인 사주 역시 비겁이 왕하면 경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딴에는 꼼꼼한 척 하더라도 돈을 어디론가 다 날려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강하고 매우 신강한 사주들은 경제관념이 없거나 관리를 못하거나 탈재지신으로서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제관리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사주에 뿌리가 있으면서 식재가 발달한 사주가 경제관념도 있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사주가 뿌리가 있으면서 식재가 발달한 사람들이 부부 중에 경제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 보세요. 어떤 집안이 경제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편안한 경우도 있고 뒤죽박죽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담 손님 중에서 이렇게 지금 부부 문제, 경제 문제로 상담하러 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관리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묻냐고 물어보면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이러쿵 하소연을 들어보고 사주를 풀어보고 누가 경제 관리하는 게 더 득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한 사람이 양보하게끔 제가 도와줍니다. 근데 정말 제가 시킨 대로 방법을 찾은 분들은 경제적인 경제적인 운영 방법이 좋아지고 경제적인 운영 방법이 좋아지면서 생활 습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고 방법을 못 찾는 집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인이 경제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고집 부려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경제관리를 했어요. 근데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경제도 파탄나고 뒤죽박죽 되다가 이혼했어요. 그런 집도 저는 여러 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는지는 서로 의논해보면 알고 서로 생활해보면 알고 서로 방법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70%를 때로는 밀어줄 수도 있고 100%를 밀어줄 수도 있고 또 둘 다 잘하면 5대5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이에요. 무조건 한쪽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잘하면 5대5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한쪽이 잘하면 100% 밀어줄 수도 있고 7대3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도 좋고 경제 사정을 위해서도 좋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현명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네 주머니 내 주머니 따로 차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주머니 내 주머니 딸로 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네 거 내 거.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해가 되죠? 그런 분 있잖아. 당신 건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응? 그러니까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렇게 이렇게 내 건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로 운영을 하든지, 당신 건 당신 거, 내 건 내 거로 운영을 하든지 타협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편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또는 아이들 걱정을 하는 게 집착이냐 또 현명한 방법이냐고 물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나름대로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 책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 시대를 보면 대학 졸업했다고 다 독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공부까지는 부모님이 책임을 지고 뒷바라지를 하는 게 맞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사회생활하면 이제 그때는 독립적으로 살게 놔두는 게 맞고, 결혼할 때 내 능력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형편이 좋으면 좋은 것만큼 도와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돕지 않아도 됩니다. 니들이 알아서 벌어서 니들이 결혼하라고 해도 된다. 부모님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면 네가 직장 다녀서 돈 벌어서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다 결혼도 시키고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지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뭐 전세를 얻어줬든 집을 하나 사줬든 월세를 얻어줬든 내가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이의 복이고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란 뜻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내가 전세를 얻어줬어. 그랬어도 이게 아이의 복이고 하늘이 인연법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또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월세도 얻어줄 입장이 못 돼. 전세는커녕 월세를 못 얻어주어서 아이가 근근히 벌어가지고 월세도 얻고 전세를 얻었어. 이 또한 아이의 복이고 아이의 운명이고 하늘이 작업을 한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되어서 전세를 얻어줄 정도가 되면 얻어줘도 좋고,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될 때는 월세방도 안 얻어줘도 월세방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도 이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형편껏 정성껏 아이 공부를 시켰고 또 사회생활 시켰고 결혼하게 될 때 내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건 좋지만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으로 집착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여러분이 아이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집착이에요. 책임이 아니야. 미래를 지나치게 책임지려 하는 것도 집착이야. 미래를 지나치게 다 해줘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집착이다. 네가 성장을 했으니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너의 복이다. 너의 능력껏 돈을 벌어서 결혼도 하고 너의 능력껏 해라. 그리고 부모님이 형편이 될 때 형편 되는 만큼 돕는 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세 얻어줄 돈이 없다고 아이 눈치 보고 죄인처럼 걱정하고 내가 사는 조그만 아파트도 팔아가지고 아들 줘야 되나 걱정하고, 보세요. 우리는 결혼시켜주고 월세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할 때 아파트가 한 30평짜리가 있는데 보세요.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는 월세방으로 15평으로 가고 이걸 아이들 전세를 얻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결코 이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30평짜리 아파트에 안정되게 살고 있으면 이걸 쪼개서 아이들이 반을 갖다가 나눠주어서 월세방을 얻어주든 전세를 얻어주든 하면서
나는 전세방이나 월세방으로 가려고 이걸 반을 쪼개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월세방을 살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내가 30평짜리를 살면서 조금 빚을 내거나 예를 들면 융자를 내거나 해서 아이 월세방을 얻어주든 전세방을 얻어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근본 사는 집을 쪼개가지고 반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살더라도 그냥 나가서 살게 하면 돼요. 이걸 쪼개서 주는 건 집착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결혼시키면서 막 눈치 보면서 죄인처럼 집을 쪼개서 줘야 되나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물려줘야 되나 어떻게 생활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내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대학 보내고 공부시켜줬으면 1차 역할 다 한 겁니다. 1차 역할 다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편이 돼서 결혼할 때 도와주는 건 이건 2차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건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란 뜻입니다. 형편에 맞추어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자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인생까지 책임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너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게 후원해주고 바르게 살게 조언해주고 바르게 살게 응원해주는 건 좋다. 그러나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집을 쪼개거나 그런 짓은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방 산다고 해서 평생 월세방 사는 거 아닙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월세에서 전세를 가고 전세에서 집도 사고 앞으로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혜택 안 입었어도 지금 잘 사는 분 많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법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겸 유산 겸 500원 지폐를 받은 게 답니다. 유산 겸 용돈 겸 유산으로 받은 돈이 500원짜리 지폐 그게 답니다. 제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세요. 15살부터 남의 품팔이를 하고 16, 17살까지는 그 반품팔이 알지? 반품팔이라는 게 하루 종일 일을 해줘도 반값밖에 안 받는 거예요. 어른 반. 예를 들어서 그때 품값이 5,000원이라면 2,500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응? 어리니까. 그럼 15, 16, 17살 때까지는 반품값을 받고 노동일을 하면서 남의 품을 팔아서 공부도 하고 품을 팔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7살 딱 되고 나니까 힘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른 품값을 주더라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양식 걱정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품팔이를 해봤습니다. 17, 18, 19, 20살까지 정말 노동일을 하면서 품을 팔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양식 걱정을 안 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늘 쌀 걱정하시는 부모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보리쌀 떨어졌네, 쌀 떨어졌네. 이 소리를 늘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25살 때까지 쌀밥 먹는 게 늘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나는 쌀밥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쌀밥 먹고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쌀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늘 쌀밥만 먹고 살면 좋겠다. 이게 머릿속에 25가지 박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25이 넘으면서
나도 쌀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앞으로 쌀밥 먹고 살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보십시오. 제가 부모님도 평생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도우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날 유산 하나도 받지 않고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았지만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유산 물려준 게 없어도 이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자손들도 여러분이 돈 안 물려줘도 복이 있으면 잘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줘도 복이 없으면 못 살고, 여러분이 월세방 보증금 하나 안 대주어도 복이 있다면 자기들 스스로 성장하고 잘 살게 된다. 바로 하늘이 키워주고 하늘이 돕고 하늘이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크게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자식을 보세요, 물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부모가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면 조금 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도움을 줄 뿐이지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든 없든 평생 책임진다는 능력이 있든 없든 자식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런 집착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자식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부담도 갖지 말고 자식을 꼭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 책임, 집착 갖지 마라. 오히려 내 자식은 천지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대자연이 도와주고 이 사회가 도와줘서 성장할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만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노력하시면 오히려 대자연이 돕게 됩니다. 응? 오히려 하느님이 돕게 된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내가 다 책임지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너의 인생은, 너의 운명은, 너의 복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단지 내 힘 닿는 데만큼 도울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요, 아이들 결혼시킨다고 하면서 아파트 이거 팔아가지고 나누어서 준다고 상담하는 분도 많이 봤고, 빚을 결혼시키는데 1억을 내야 되는데 집 잡혀가지고 1억을 내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1억 그 집 잡혀가지고 빚 내는 분도 많이 봤고, 참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 팔아가지고 분할한다는 걸 못하게 했고, 그리고 생떼 같은 빚을 낸다면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돕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자식을 돕더라도 바르게 도우란 뜻입니다. 지금 월세를 산다고 해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월세를 살더라도 이 정신력으로 앞으로 전세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자꾸 품 안에 캥거루 같은 마음을 갖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캥거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캥거루 알아? 몰라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잖아. 캥거루 부모가 되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 도원가족이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캥거루 마음은 갖지 마라. 캥거루 마음을 갖는 건 자식을 득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훈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